이미 본인들의 질병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이제 좀 잘 저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뭐 여러분들의 그 소위 눈을 즐겁게 하려고 실은 우리가 치료가 과거에는 약간 몸빼바지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냥 유방암 하면 그냥 다 한 사이즈로 다 맞추는 거죠. 그냥 수술도 다 유방을 다 띄고 겨드랑이 임파선도 그냥 다 띄고 약물 치료도 거의 동일하게 하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으면 이제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뭐 5, 6, 6, 7, 7, 8, 8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좀 기성복도 조금 어느 정도 맞춰가는 아직도 이제 여전히 맞춰가는 그 시대에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극강의 맞춤 치료 뭐 혹은 개개인에 맞는 맞춤 치료로 가려면 우리가 뭐 웨딩 드레스만큼 그렇게 잘 막 피팅을 하거든요. 피팅을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뭐 맞추고 또 웨딩 드레스 이거는 되게 좀 김연아 웨딩 드레스도 여러 벌이었을 텐데 이제 그 보통 요새는 막 몇 벌의 웨딩 드레스를 입지 않습니까? 뭐 결혼식 할 때 다르고 사진 찍을 때 다르고 또 뭐 이브에 다르고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맞춤이 결국은 계속 나아가는 상태인데 우리가 예복을 잠깐 생각해 보면 정말 특별한 날에만 입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또 뭐 평일에 뭐 이런 예복을 입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치료는 실은 이 기성복 수준에서 다 끝나요. 우리가 데일리로 그냥 기성복을 입는 것처럼 대부분은 끝나는데 이런 이제 극강의 맞춤 치료가 필요한 거는 정말 스페셜한 날인 것처럼 정말 스페셜한 환자들한테만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웨딩은 굉장히 뭐 그 좋은 날이지만 또 피곤한 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치료에 있어서는 너무나 이런 극강의 맞춤이 오는 게 뭐 어떤 면에서는 환자들한테는 좋은 일은 아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치료가 결국은 부작용을 줄이는 면에 있어서도 좀 잘 맞춰서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치료들은 이제 자꾸 줄여가고 꼭 필요한 치료들만 이제 하게 되면 그만큼 부작용도 주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계속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우리가 그걸 흔히 에스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환자마다 디에스컬레이션 점점 줄여가는 뭐 어떤 사람은 방사선 안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겨드랑이 임파선을 절제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또 항암제를 안 해도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그런 소위 이제 항암제하고 표적 치료제들을 항상 같이 하다 보니까 항암제는 이제 안 하고 싶고 표적 치료만 하고 싶은 거죠. 부작용이 그만큼 이제 화학요법이 거기서 말하는 항암제는 화학요법이니까 화학요법이 이제 더 부작용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조금 맞춰가면서 우리가 이제 치료가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치료들을 결국은 결정하는 거는 처음에 병의 상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처음에 병이 이제 정말 아주 병 같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견되느냐, 아니면 병이 이제 꽤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발견되느냐 하는 거는 환자들이 얼마큼 검사를 자주 했느냐도 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병의 성질 때문에 내가 아무리 검사를 자주 했었어도 어쩔 수 없이 병이 진행된 상태에 발견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물론 뭐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죠. 의사가 검사를 제대로 못했거나 실력이 나빴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실은 병의 성격이 1년 전에 아무렇지도 않다가 1년 만에 내가 3기병으로 발견됐다. 이런 것들은 실은 꼭 그때 어떤 검사를 하든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실은 병 자체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성격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검진을 통해서 이렇게 잘 찾아내는 암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대부분의 유방암은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잘 발견할 수 있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한 10%의 환자들은 실은 검진을 차곡차곡 했어도 좀 진행이 돼서 발견되는 그런 이제 또 병의 성격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난소암은
생각보다 이제 그런 환자들이 많아요. 뭐 6개월 전에 나 이상 없었는데 왜 6개월 만에 나 병 3기야. 뭐 하다못해 이제 그런 암들, 특히 뭐 췌장암 같은 경우도 복부 CT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찍는다고 해도 병을 초기에 발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또 복부 CT를 맨날 뭐 매번 찍기도 어렵고 부작용도 많이 있고 CT라는 게 그런 이제 병들을 아예 검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병들은 그래서 조기 검진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검진 자체가 환자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아, 뭐 나 6개월 전에 뭐 어떤 유명한 의사가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지금 몸이 막 안 좋고 배가 불러지는데도 아, 그때 이상 없었으니까 뭐 이건 가스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진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병들하고 검진을 못하는 병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병을 이제 조금 경험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병의 진행 정도에 대해서는 저는 꽤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가 어느 수준의 병이었다는 거는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뭐 나는 1기였다, 나는 0기였다, 뭐 나는 임파선이 뭐 3개 이상 전이가 있어서 이제 4개부터는 이제 뭐 나는 3기였지만 내가 뭐 미리 치료를 이제 선행요법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선행요법을 했더니 병이 다 좀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나중에 뭐 수술 후의 결과는 1기였다 혹은 수술 후의 결과는 2기였다 뭐 혹은 0기였다 이런 것들을 이제 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임파선 전이 한 70%는 2기 A, 뭐 임파선 전이가 없거나 임파선 전이가 있어도 아주 미미하게 있거나 혹은 병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임파선 전이가 있는 경우는 2기 A가 되는데 전이가 없는 상태로 발견되는 환자들이 우리나라 환자들 거의 70%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꽤 초기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상대적으로 진행이 돼서 발견되시는 분들은 더 이제 약간 상대적 박탈감, 우리가 뭐 인생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가장 사람을 불행하게 하기도 하고 행복하게 하기도 한다는데 뭐 옛날에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이 낚시광이었던 분이 있었어요. 낚시를 너무 좋아해갖고 막 휴일마다 맨날 낚시를 갔는데 이제 오전에 그 낚시를 여러 명이 할 거 아니에요. 자기만 3마리를 잡았대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는데 오후에 자기는 똑같이 3마리를 잡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10마리, 20마리를 잡으니까 자기는 너무 불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상대적 박탈감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온 날이 그날의 낚시였다고 하듯이 이제 점점 환자들이 치료가 잘 되다 보니까 치료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더 상대적으로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또 많이 느끼시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처음에 우리가 타장기 전이를 가지고 발견되는 환자들은 우리나라 환자들은 과거에는 5% 이하라고 했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 1,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의 환자를 찾아도 처음부터 어떤 장기의 전이를 갖고 오는 환자들은 지극히 드물기 때문에 뭐 혹시 주변에서 진단을 받고 보통 진단을 받은 분들이 첫 번째 질문이 뭐 타장기에 전이는 없는지나 당장 죽지는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잘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장기에 전이를 동반한 환자들은 정말 지극히 드물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유방암에 대해서 경각심도 높고 또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또 이제 치료에 대한 요구 또 혹은 이제 그 본인들이 공부하는 본인들이 되게 지식이 높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어떤 때는 환자들이 질문하면 뭔가 하고 이렇게 찾아봐야지 알 정도로 본인들의 상태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진단을 받게 되고 병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제일 공부들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내 치료가 나한테 좀 잘 맞는지 또 더더군다나 점점 맞춤 치료들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맞춤 치료가 나한테 또 이 치료를 제공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좀 최신의 어떤 좋은 치료를 나한테 제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가장 그런 이제 그 결정적인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단추를 아무리 열심히 끼워도 나머지 단추들이 쭈루루 잘못되니까 첫 번째 이제 그 결정을 위해서
환자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고 또 요새는 이제 한 명의 의사만 만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막 여러 명의 의사를 그것도 뭐 오늘은 삼성 내일은 서울대 뭐 내일 그 다음 날은 아산병원 그러면 그게 막 거의 한 달씩 걸리거든요. 실은 병원을 이렇게 예약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그냥 예약하면 암 진단 받아도 어제 어떤 환자 아산병원에 의뢰했더니 10월 뭐 며칠 날 그것도 이제 아주 주니어 선생님한테 예약하는데도 10월 며칠 날 되거든요. 그 이유가 너무 불필요하게 환자들이 의사들을 자꾸만 이렇게 그 스팟을 이제 미리 이렇게 막 잡아두는 거죠. 오늘은 서울대, 내일은 아산병원, 그 다음 날은 삼성.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손해는 다시 환자들한테 가는 거죠. 실제로 치료를 급하게 받아야지 될 환자가 2달을 기다리게 되면 그 환자는 실은 굉장히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병이라는 게 약간 눈사람 같은 거라서 눈을 한번 굴려보시면 처음에 눈을 굴릴 때는 아주 뭐 눈 쬐끔 갖고 굴러봤자 자꾸 녹아버리고 안 굴러지는데 일정한 사이즈가 굴러지면 한 번만 굴르면 그 다음에는 눈사람이 크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라서 보통은 한 달 정도가 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되게 젊은 여자가 꽤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한두 달을 기다린다 그러면 그거는 인생이 바뀔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분별한 이 닥터 쇼핑이라고 흔히들 그러는데 이제 의사를 만나기 위한 쇼핑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구를 살 때 뭐 현대백화점도 가보고 롯데백화점도 가보고 이러듯이 그게 이제 결국은 환자들한테 굉장히 손해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굉장히 저는 좀 안 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첫 번째 딱 만났을 때 이 환자가 이미 뭐 삼성에도 예약돼 있고 이런 게 지금은 이제 전산이 거기까지는 안 돼 있으니까 요새는 약은 이제 전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가령 어떤 환자가 어느 병원 가서 타모시펜을 6개월치를 탔는데 금방 다른 병원 가서 또 6개월치를 타서 미국에 있는 내 동생한테 보내야지 되겠다 이러면 그거 불가능이거든요. 바로 떠요. 이 사람 어느 병원에서 약 6개월치 탔다. 그게 마약이나 어떤 항정신성 약물 말고도 이제 그런 보통의 약들은 다 떠요. 그래서 약을 이제 함부로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은 굉장히 이제 의사들한테 그게 이유를 쓰지 않으면 거기에 이 사람이 또 오늘 약을 타야지 되는 이유를 쓰지 않으면 약에 처방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도 올 거예요. 이제 내가 오늘 삼성 가고 내일 서울대 가면 뭐 삼성이나 서울대나 실은 뭐 그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누가 한 사람만이 훌륭하지 않아요.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무슨 가구가 좋으면 또 어떤 사람은 무슨 가구가 좋듯이 연예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수백 명의 예쁜 연예인들이 있어도 사람마다 다 이게 좀 다르듯이 그래서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상급병원에 이제 빅5라고 하는 병원들을 막 환자들이 다 스팟을 정해놓으면 실제 환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안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너무 예약이 어려워요. 그래서 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해도 진짜 급한 환자는 하거든요. 이 환자 진짜 급하다. 그러니까 하는데 그거를 또 모든 환자들을 부탁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 부탁 안 들어주거든요. 들어줄 수가 없죠. 그 선생님들도 다 바쁘신 선생님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났는데 불도 안 났는데 불났다고 거짓말하면 그 다음에 소방차 안 오면 안 되는 것처럼 부탁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가려서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조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변 분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치료로 돌아가면 병의 진행 정도도 되게 중요하고 실은 유방암의 어떤 성질이나 유방암의 어떤 바이오마커 흔히 요새 말하는 뭐 세 분류라고도 하고 서브타입 내가 어떤 타입의 암이냐 이런 거 이제 환자들도 요새 맨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의 그 종류를 잘 분류하는 게 그 유방암의 종양 표지자나 혹은 유방암의 성질 표지자를 같은 말들인데 이 사람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다르듯이 암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분류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 분류가 이제 계속 되게 세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뭐 우리가 5, 6, 6, 7, 7, 8, 8 이런 기성복의 사이즈에서 점점 더 어깨 길이는 얼마고 뭐 팔 길이, 손 길이 뭐 이런 것들로 가듯이 이런 분류가 이제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다는 게 이제 치료가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도 점점 이제 세세하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환자의 나이도 되게 중요해요. 환자가 가령 뭐 90세에 유방암 진단 받았는데 그분이 이미 좀 치매 상태도 심각하고 혼자서 거동도 불가능하고 이런 상태라면 그분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아무리 그 사람이 삼중엄성 유방암에 뭐 항암제 때려 맞아야지 될 정도의 병의 상태라 하더라도 그거를 할 건가 말 건가는 엄청나게 이제 고민이거든요. 보호자들도 고민이고. 그래서 진단을 한 거를 가끔 후회할 때도 있어요. 보호자들도 이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모른 체 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상태가 이제 되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이제 너무 심장이 안 좋아서 가령 뭐 보통의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치료들을 못 견딜 정도의 심장 상태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표적 치료제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왜냐하면 표적 치료제가 약간은 심장 독성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괜찮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할 정도라면 또 치료를 바꿔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환자의 생각도 되게 많이들 작용을 하세요. 환자들도 뭐 저도 이제 그런 환자들 많이 만나는데 병이 있지만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없을 것 같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맨날 와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치료를 안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자연치료나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다른 요법을 하고 있어도 체크를 해보려면 결국 병원에 와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맨날 와갖고 이제 사이즈가 커졌어요. 사이즈가 작아졌어요. 뭐 이거를 맨날 이제 재러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왜 치료를 안 하느냐? 그러면 자기가 하고 있는 치료를 이제 치료에 대한 이제 과신이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표준 치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듣지는 않잖아요. 일부 안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본인만의 치료라는 거는 그게 잘 됐으면 그분이 병원에 오질 않겠죠. 왜냐하면 잡히던 게 없어진다든지. 근데 그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걸 매번 보여주거든. 이게 지금까지 1년 동안 이걸 했지만 봐라, 전혀 다르지 않냐. 이래도 또 그 치료에 결국은 몰두해서 이제 상황이 정말 나빠져서 그때는 병원에 오면 정말 쉽게 치료할 것들을 너무 어렵게 가는 분들을 또 보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의지나 선호도도 또 되게 중요한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치료가 뭐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국영수 뭐 모든 과목을 다 잘하면 최선이겠지만 나는 수학만 너무 잘하고 재미있는데 난 국어는 죽어도 못하겠어. 그럼 국어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 병원 시스템도 많은 선생님들이 짜여진 어떤 치료 내에서 거기에 맞지 않으려고 하는 환자들한테 이제 좀 가혹하게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치료 전체를 포기하는, 가령 그냥 수학만 잘해도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뭐 전부를 다 잘하면 좋겠지만 나는 요것만 잘할래 하면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도 또 이제 환자들이 모든 과목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도 저는 이제 그것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가끔 환자분들한테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그럼 이거라도 해라. 네가 이거나 하겠다고 하면 요거 이제 치료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쭉 뭐 수술도 해야지 되고 약물 치료도 해야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으면 그럼 넌 수술만 하겠다면 수술이라도 해라. 그리고 어떤 분들 수술은 죽어도 못 하겠다. 그러면 약물이라도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하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점점 또 이제 약들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인 요인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뭐 이게 국가가 또 보험을 이제 암 환자들을 5%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맞으시는 5만 원짜리 주사가 실제로는 100만 원짜리 주사거든요. 그게 이제 환자들도 되게 교육이 돼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들이 이제 스포일 돼 있다고 하는데 약간은 이제
다 싼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게 치료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보험이 안 되지만 지금 신의료나 신치료들은 인정은 되지만 국가가 급여를 못 해주는 치료들이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재정도 있고 또 이제 그 치료들이 아직은 국가가 돈을 대주기에는 어떤 그 소위 증거의 이제 수준이 아직은 이 정도의 이제 국가의 수준에서 보면 이 정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올 때까지는 조금 인정은 해주겠다. 그렇지만 국가가 돈을 대주지는 못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꽤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환자들한테는 뭐 그게 한 번에 끝나면 한 몇백만 원이라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게 뭐 한 6번 내지 12번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몇백만 원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 어떤 때는 그게 거의 6개월을 이어진다, 뭐 1년을 이어진다 했을 때는 굉장히 경제적인 요인도 이제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기는 한데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다, 뭐 여기 아마 어딘가는 또 호투 타입도 있을 거고 삼중 엄성 유방암이다 이런 타입들을 이제 본인들이 뭐 적어도 내 타입을 몰라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요새 뭐 흔히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암을 분류하기 위한 검사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뭐 더 복잡한 것들이 엄청 많지만 그 더 복잡하게 가야지 되는 사람들은 실은 이제 상태가 꽤 뭐 표준 치료에서 재발을 했거나 또 이제 그 1차, 2차 치료로 계속 넘어가야지 될 때 더 세분화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가야지 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거는 1대1로 상담하기 전에는 전체적인 강의로 커버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씀하시는 호르몬 수용체 2개, 그게 이제 에스트로겐 수용체, 뭐 프로제스테론 수용체 그 2개랑 그 다음에 허투라고 이제 뭐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라고 하는데 한국말이 더 어렵죠. 그래서 허투 뭐 혹은 이제 뭐 이게 EGFR2라고도 불리는데 이 EGFR이라는 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예요. 에피더말 그로스 팩터 리셉터인데 이 상피세포 성장인자가 이렇게 가족이 되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족들이에요.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는데 이 가족들이 암세포한테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1번 수용체는 폐암 환자들한테 되게 중요한 수용체예요. 그래서 이제 폐암 환자들이 뭐 그 이레사라고 먹는 약들이 있거든요. 표적 치료가. 그것도 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1번에 대한 약들이 개발돼 있으며 유방암에서는 2번이 굉장히 중요해서 2번에 대한 약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표적 치료제 뭐 허셉틴 뭐 이런 건데 이제 그 2번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점점 암세포도 영리하거든. 우리가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돌아가고 하듯이 암세포도 2번이 블락되면 3번이 막 이제 또 설치고, 또 이제 1번이랑 살짝 결합해갖고, 또 이제 2번을 블락하는 거를 도망 다니고 이러듯이 그게 유방암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모든 암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밝혀지면서 뭐 위암도 허투 양성인 위암은 이제 위암에 또 맞는 이런 표적 치료제들 허셉틴도 쓰지만 허셉틴 이후에 또 다른 약들도 계속 생기고 그래서 요 가족들이 암 세포한테도 엄청나게 중요한 길이듯이 또 암을 치료하는데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들을 하고 있는 이제 가족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수용체가 이제 호르몬 수용체가 있고 허투라는 수용체가 있으니까 요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호르몬 양성도 양성이면서 허투가 음성인 것도 있을 거고 허투가 또 양성인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허투 타입도 보면 호르몬 수용체는 음성인데 허투만 양성인 게 있을 거고 이거는 또 이제 반대 둘 다가 양성인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음성일 때는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하듯이 이게 모두가 양성일 때는 요새는 또 삼중 양성이라고도 많이 표현들을 해요. 세 개가 다 호르몬 수용체 2개.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 호르몬 수용체 2개를 우리가 발견하고 뭐 또 그거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할 때는 2개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쫄병 같은 놈이에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제대로 안 나오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는 나오기가 어려운 놈이라서 점점 그냥 에스트로겐 수용체 하나만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ER 파지티브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냥 HR 파지티브라고 호르몬 수용체가 호르몬 리셉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네 가지 타입이 되는 거죠. 호르몬 양성, 허투 음성, 이제 우리가 전형적인 호르몬 반응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허투가 또 나오면 아까 말한 세 개가 다 나오는 삼중 양성인 경우에는 이게 또 약간 많지는 않아요. 전체 환자에서 보면 한 10% 정도도 안 되는데 그 환자들은 모든 치료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좋지만 또 모든 치료가 그렇게 또 다 잘 듣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삼중 양성도 요새는 이제 굉장히 조금 중요한, 왜냐하면 치료들은 많은데 어느 거 하나도 신통치가 않고 이거는 이거대로 저항성이 있고 저거는 저거대로 저항성이 있다 보니까 걔네들도 이제 요새는 꽤 이제 삼중 음성 못지않게 걔네들도 이제 되게 중요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타입은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면 그냥 허투는 안 나오는 게 전형적인 타입이에요. 그리고 허투가 나오면 호르몬 수용체는 안 나오는 게 전형적인 타입인데 이제 약간은 다 나오는 이 녀석들은 모든 길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모든 길들을 불락해도 얘네들은 또 피해가는 방식들이 되게 발달돼 있다 보니까 삼중 양성도 요새는 삼중 음성 못지않게 좀 중요한 타입들로 대두가 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주로 검사하는 방법이 호르몬 수용체는 이제 요 밑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면역 염색을 하거든요. 면역 염색이라는 거는 이제 그 수용체를 항체가 이제 가서 잘 이렇게 안 나올 때에 비해서 나올 때는 이렇게 밤색이 점점 진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걸 갖고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8점이 이제 가장 강하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점수를 매기기도 하고 퍼센테이지로 하기도 해요. 뭐 90%에서 나온다, 80%에서 나온다, 뭐 한 50%에서 나온다, 이렇게도 하는데, 그게 요 1, 2, 3, 4, 5, 그러니까 0, 2, 3, 4, 8로 나누는 요 점수하고 90%가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퍼센트로 하나 이렇게 하나 이제 강하게 나오느냐, 이제 혹은 중간 정도냐, 약하게 나오느냐, 아예 안 나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호르몬 억제제의 반응 정도를 우리가 가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하게 나올수록 호르몬을 차단하면 이 암이 치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나한테 맞는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허투도 마찬가지로 이제 면역 염색을 가지고 이렇게 0, 1, 2, 3으로 분류를 해서 3은 양성, 0, 1은 이제 음성이고 2가 이제 요새 또 엄청 중요한 이제 그 2는 원래는 과거에는 이제 2차 검사를 통해서 이제 2차 검사가 이렇게 이제 유전자 증폭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은 1차 검사에서 3은 양성이니까 허셉틴이나 표적 치료를 쓰면 되는 거고 0, 1은 음성이니까 안 쓰면 되는 거, 그러니까 약이 안 듣는 거죠. 표적이 별로 안 나오니까. 근데 2는 이제 2차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도 있고 음성인 경우도 있어서 요런 2차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 증폭을 보고 양성, 음성을 이제 구분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왜 이 검사를 하지?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두 단계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요 1차 검사에서 끝나는데, 1차 검사는 되게 싸요. 검사 자체가 한 만 몇천 원이면 되면, 2차 검사는 환자들은 똑같겠지만, 환자들은 왜냐면 5% 내면, 10,000원짜리가 500원 되나, 2차 검사가 한 30만 원짜리 검사면 이제 한 1,500원 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500원이나 1,500원은 똑같잖아요. 뭐 그게 별로 감이 없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30만 원하고 10,000원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1, 2차로 해서 꼭 필요한 요 2만 가려내서 이렇게 해야지만 보험 재정이 고갈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이 혜택이 어느 순간에 국가가 재정이 고갈되면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국가는 재정을 고갈시키지 않기 위해서 계속 세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실제로 소득이 늘어나면 보험료도 막 올라가요. 보험료가 우리나라는 세금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낄 필요가 있어요. 이게 결국은 나만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 2가 한 70%는 음성이고 뭐 어떤 때는 한 80% 그리고 20% 내지 30%만
이쪽에 양성인데 이 2가 요새는 이제 되게 중요한 그 로우 허투라 그래가지고 허투가 나오기는 하지만 아주 강하게는 안 나오고 이게 조금 나오지만 나오는 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이 표적 치료제들이 지금은 3회 다 이제 인디케이션으로 돼서 3이 될 때만 이제 국가가 보험도 해주고 뭐 국가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지만 2에 또 이제 이 2만 나오는 사람들도 표적 치료제들이 효과적이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 막 이제 쏟아져 나오고 이런 연구들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새 되게 유행하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N허투라고 이제 TDXD라는 이제 트라투주맵 이게 허셉틴의 원래 이름이 트라투주맵이에요. T거든요. 그게 트라투주맵이라는 원래 이름이 이제 허셉틴은 상품명이고 상품명이다 보니까 이거는 회사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뭐 허줌하고 어떤 데는 뭐고 막 이렇게 이제 회사마다 그거는 자기네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 허셉틴하고 비슷한 이제 약들을 많이 이제 소위 옛날에는 카피 제품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카피는 아니고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그러거든. 이런 거는 바이오시밀러들을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약 이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약들 중에서 이제 그 이 소위 로우 허투라고 하는데 허투가 나오기는 하지만 아주 강하게는 아니고 이제 이 적절하게 나오는 이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할 건가가 지금 또 이제 큰 이제 변화 중에 하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치료를 결정을 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수술만으로 간단히 끝날 거고 어떤 사람은 수술은 했지만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 그걸로 끝나기도 하고 또 호르몬 억제제를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미리 막 항암제랑 표적 치료제 혹은 또 항암제만 미리 이제 많이 쓰고 나중에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방사선 치료가 추가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지만 보통 선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방사선이 필요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이제 치료들이 결정이 되는데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작년 4월에 이제 제가 비슷한 여기 아마 혈액암 협회에서 강의를 할 때 썼던 그대로의 슬라이드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작년에는 이렇게 치료를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뭐 이걸 사진으로 보면 여기가 전체가 암이라는 게 잘 구분이 안 되겠지만 요 전체가 거의 다 유방암이었고 겨드랑이 임파선에도 전이가 있고 뭐 여기에 이제 펫시트를 보면 유방 플러스 이제 임파선이 그냥 쫙 목에까지 올라가는 이런 정도의 이제 전이를 가진 환자가 이제 조직 검사를 했더니 3중 엄성 유방암이었어. 이거는 MR을 찍어서 보면 막 임파선이 더 심하죠. 뭐 유방 전체의 병도 있지만 여기 임파선들이 다 그냥 바위만한 거, 그다음에 돌멩이만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더글더글하게 쭈루룩 다 있었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3중 엄성 유방암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에스트로겐 수용체고 프로제스테론 수용체도 음성이고 뭐 2점이지만 이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C-얼버비투라고 돼 있는 게 허투예요. 허투라고도 하고 뭐 EGFR2라고도 하고 C-얼버비투라고도 하고 이름이 여러 가지인 거는 이게 중요한 표지자들을 여러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들을 하면서 이제 이름들이 막 여러 개가 붙여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들이 통일되기도 하고 허투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처음에 이제 유방암 쪽에서 막 하시던 분들이 허가 여자잖아요. she, her. 그래서 이거는 허투라고 붙이자. 뭐 이런 이제 이름이 허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편한 게 제일 간단하잖아요. 이름 그리고 별로 까먹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유방하시는 분들은 허투라고 하면 폐암하시는 분들은 또 다 EGFR이라고 해요. 그다음 대장암 하는 분들은 또 C-어버비투라고 해요. 그게 이제 같은 표지자들인데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은 나이도 젊죠. 그 다음에 이제 3중 엄성 유방암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다 음성인 3중 엄성 유방암이 꽤 진행이 된, 뭐, 아까 펫시티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3기 중에서도 A, B, C라고 본다면 3기 C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이제 경우니까 당연히 선행요법을 하겠죠. 선행요법을 그때는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게 항암제, 아드리아마이신, 흔히 말씀하시는 빨간 약, 그 다음에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그 다음에 이제 텍솔이라는 이런
이제 약물들을 이제 쓰는데, 이 텍소를 쓸 때 이제 보통 이게 카보플라틴이라고 플라티늄 계통의 약물들을 같이 컴비네이션 해서 쓰는데,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냥 AC followed by, 그러니까 AC 쓰고 그 다음에 T만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병도 되게 중했고, 또 이제 가족력을 봤더니 고모가 유방암인데, 이게 이제 유전자 검사에서는 유방암 유전자의 변이를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플라티늄 계통의 카보플라틴이라는 약이 잘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암제를 세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약물의 4가지를 가지고 4사이클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이게 이제 표준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게 이제 또 왕창 달라진 게 이 연구인데, 이 연구가 뭐냐면은 이제 소위 흔히 이제 요새 키트루다, 여러분들이 아마 키트루다라고 알고 계실 건데, 면역 감문 억제제, 면역 치료제, 이게 소위 말해서 뭐 맨날 이제 그 면역 치료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뭐 특히 삼중엄성 유방암 면역 치료제 뭐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병기가 2기 이상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이성 유방암이 아닌 경우를 이제 그냥 소위 수술이나 치료가 가능한 유방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2기하고 3기의 환자들을 이제 미리 이 면역 감문 억제제인 키트루다, 펜브로를 이제 같이 항암제하고 썼더니 안 썼던 그룹에 비해서 병의 상태를 너무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같은 그런 환자들은 지금 치료를 받는다면 대부분 이 키트루다를 이제 컨비네이션 해서 미리 이제 선행요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하는 게 벌써 요 짧은 시기에도 이제 치료가 막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또 면역치료제가 너무 좋다고 이제 다들 막 면역치료제 하다 보니까 삼중엄성만 진단받으면 막 아주 초기인 삼중엄성 환자들도 막 뭔가 면역치료를 안 하면 난 치료제를 덜 받은 것 같아. 나는 이미 수술도 끝나고 항암제도 끝났는데 보니까 지금은 막 면역치료제들을 하고 있어. 그럼 난 지금 다시 면역치료제를 받아야지 되는 거 아닌가, 막 이것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고 또 머리 싸매고 이제 또 이 의사 저 의사 쫓아다니면서 나 이 치료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데이터도 없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꼭 좋을 거라는 데이터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보다 이것도 그냥 치료적인 효과 면에서만 본다면은 되게 획기적인 치료도 맞고 되게 중요한 치료예요. 그렇지만 부작용도 만만치는 않아요. 같이 썼을 때 여러 가지 면역에 관계되는 부작용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거나 갑상선염이 제일 흔하게 오거든요. 장기적으로 남는 합병증들 중에서 보면 뭐 우리가 그 단순히 치료할 때 뭐 백혈구 떨어지고 설사하고 뭐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남는 것들로 보면 이제 갑상선염이 생기면서 처음에 기능 항진이 왔다가 나중에 기능 저하가 오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갑상선은 그래 약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갑상선에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부신이라고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을 조절하는 그 부신, 아드레날 글랜드라고도 하고 부신이라고 하는데, 콩팥 위에 이렇게 있고 조그만한, 아주 조그만한데 아주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망가지면 혈압도 조절 안 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거 막 이제 계속 먹어야지 되고, 이런 게 엄청난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병원 치료됐을지 몰라도 남은 인생이 이제 엄청 괴로울 뿐만이 아니라 부신의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여명도 되게 짧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좀 잘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제 지금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쓰는 그 삼중엄성 유방암에서의 면역치료의 우리나라의 인디케이션은 이제 적어도 국소진행성 유방암, 암이 아주 크거나 혹은 이제 임파선 전이가 있는 환자들한테서 선행을 할 때만 이제 인정을 해주고, 선행이 끝난 다음에도 이 이제 면역 항암제를 써야지만 이제 되는데, 그때부터가 또 이제 이게 이제 지금도 돈 문제가 또 되게 심각해요. 아직은 인정 비급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 번 주사 맞는데 이제 몇백만 원씩을 또 내야지 되다 보니까 실비가 있느냐 없느냐, 또 뭐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도 이게 이제 계속 1년간 하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그럼 차라리 수술 전에만 딱 하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내가 이제 완전 관해가 왔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걸 계속 해야지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우리가 흔히 이제 언맨 니드라고 그러는데 아직 답을 명쾌하게 해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브라카 유전자가 또 이제 그 유방암 유전자, 유방암을 일으키는 소위 안젤리나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제 또 양성이다 보니까 그럼 이분은 또 요새는 브라카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환자들은 또 약이 있거든요. 그 팝 이니비트라고 그래갖고 또 다른 약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약을 또 수술 후에는 써야지 되느냐, 아니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혹은 또 이제 후항암으로 젤로다를 먹어야지 되느냐, 아니면 그냥 면역 관문 억제제 뿌려서 원래 프로토콜대로의 치료를 계속 해야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답이 없는 이제 질문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그 인디케이션 한도 내에서만 다 하려고 하지, 그렇게 막 무수히 많은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그냥 어떤 의사가 치료를 해주기는 되게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도 뭐 모든 환자가 이제 맞춤 치료가 필요할까? 이거는 정말 이제 그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대부분의 환자는 그냥 기성복에서 끝나는데 정말 우리가 특별한 날에 웨딩드레스를 입듯이 극강의 맞춤 치료는 정말 특별한 환자들한테만 해야지 되는 거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의사들의 어떤 노력의 정도로도 모든 환자들을 맞춤 치료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극강의 맞춤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면 몇 사람밖에 치료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아직도 맨날 수술 없이 약으로만 치료하는 환자들이 곧 이제 생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수술이 좀 빠질 수 있는 환자들이 이제 곧 생기겠다 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아직은 수술이 좀 필요하지만. 근데 약으로만 치료하는 게 또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실은 어떻게 보면 약이 제일 부작용이 심한, 수술은 내 몸에 칼을 대지만 될 때만 끝나지, 그게 장기적으로 남는 거는 임파선을 엄청나게 띄지 않는 한은 대부분 장기적인 합병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약물들이 오히려 더 이제 잘 선택을 해서 써야지 되는 거지, 우리가 아직은 이제 그런 소위 이제 치료를 계속 증폭시키는 그룹하고 치료를 계속 빼나가는 그룹들을 잘 골라내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뭐 몇 가지는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 것들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환자들 중에서 호르몬 억제제만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세포 주기 조절을 하는, 세포 주기가 못 돌아가게 해서 이렇게 세포를 이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게 이제 뭐 또 여기도 이제 되게 약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약들. 그다음에 여기서 또 실패하면 또 다른 길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피해가는 이런 약들을 쓰게 되나, 실은 안 쓰게 되는 게 제일 좋은데, 실은 이런 약들을 안 쓰게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런 약들을 계속 쓰게 된다 하는 것들은 그만큼 내가 병 상태가 좀 더 진행이 됐거나 혹은 1차 치료에서 실패했거나 뭐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필요할 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다 치료가 끝났으면 그건 잊어버려야지 돼. 근데 이제 내가 막 무슨 치료가 그 다음에 뭐 있을까 이런 거는 내한테 닥쳤을 때 고민해야지, 미리. 근데 제가 유방암 환자들을 맨날 만나보면 뭐라 그럴까, 미리 사서 고민들을 많이 해요. 미리 사서 고민하는 거는 정말 안 했으면 해요. 미리 사서 고민하는 거는 환자들의 정신건강에도 너무 안 좋고 그거에 매달려서 실제로 그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놓치는 거죠. 인생의 뭐 즐거움도 놓치고 맨날 그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건 필요할 때 그때그때 다시 상담을 받거나 혹은 그때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약들이 여기 있는 요 최근에 나온 이제 면역치료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트롭2 억제제는 이제 트로델비, 혹시 트로델비라는 약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트로델비라는 약을 못 들어보신 게 좋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 삼중암성 유방암에도 쓰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에도 쓰는데 여러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한테 요새 이제 또 새로운 이 항체 약물 복합체인데 이게 이제 항체 약물 복합체가 요새 또 이제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기존의 약물들이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효과는 좋으나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정상세포까지 다 죽이는 약물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 개발 단계에서 다 없어진 약물들. 왜냐하면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이거는 도저히 쓸 수 없다. 이런 것들을 항체에다 붙이는 거예요. 항체에다 붙이면 가령 이제 요 흔히 말하는 이게 트라투즈말 엠탄신 캣사일라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TDM1이 캣사일라인데 캣사일라가 이 DM1이라는 이게 원래는 항암제였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게 부작용이 심해갖고 쓸 수가 없는 약이었는데, 이거를, T가 여기서 T는 트라투즘의 허셉틴이거든요. 허셉틴에 딱 붙였더니, 얘는 허투가 많이 나온 암세포에서만 가서 요 DM1을 이제 딱 그러니까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렇지만 뭐 그래도 모든 정상세포가 허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암세포가 허투가 많은 거지. 그리고 심장세포 같은 것도 허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표적치료제들이 심장 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항체하고 약물을 복합해서 하는 약이 요 녀석 TDM1이란 이 캣사일라가 되게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그 랜드마크 같은 뭔가 딱 시작할 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랜드마크 약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런 더 좋은 약들이 막 이게 이제 N허투거든요. TDXD가 아마 여러분들은 N허투라고 알고 있을 것 같은데 N허투라는 이제 또 항체 약물 복합체들이 생기면서 치료가 이제 또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다 뭔가를 새로운 치료를 받아야지만 더 좋을 것 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아직은 표준 치료에서 대부분은 해결이 되는 거고 그 중에 일부 환자들 중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내가 막 이런 약물들을 다 막 알아야지 되는 상태에 오는 거는 썩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거를 막 내가 이제 뭔가 나한테 맞는 치료가 더 있지 않나 이거를 고민해야지 되는 시점이 올 때 고민을 하는 게 맞고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은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치료가 잘 끝나면 그걸로 잊어버리는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면역 감문 치료제 키트루다가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 고위험군 산중암성 유방암에서 이제 항암제랑 이제 면역 감문 억제제를 같이 쓰는 얼마나 중요하면 막 이렇게 기자간담회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할 정도인데 이게 엄청 복잡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세포가 얼마나 그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상세포도 비슷한데 이 세포막에 있는 여러 아까 말씀드린 허투 같은 것들은 또 다 세포막에 있거든요. 이런 세포막에 있는 녀석들이 이제 신호를 전달받아서 이 세포가 결국 이건 핵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배웠으면 아는데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우리 세포는 세포를 싸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그 막에 뭔가 들어가서 이제 안에서 뭔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DNA다 중요한 유전자 정보 이런 거는 다 핵 속에 있어요. 요 속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포가 있으면 또 그 중간에다가 핵이라는 걸 넣고 그 안에다가 중요한 정보들을 다 갖다 놨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복잡한 신호들을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세포가 성장하기도 하고 세포가 분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포가 또 죽기도 하고 또 죽는 세포들이 굉장히 많거든. 정상적으로도 우리가 세포가 안 죽으면 키도 끝도 한도 없이 클 거고 입도 끝도 한도 없이 크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일정한 그 시계가 딱 있어요. 얘는 이 시간까지만 성장하고 키도 아무 때나 안 크잖아요. 키도 이제 우리가 생리 시작하면 여자애들은 키 안 큰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어느 세포들은 딱 타임리하게 죽고 그 다음에 어느 세포는 다시 가는 피부도 마찬가지 때 막 벗겨도 이게 여기 스크래치 나도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다시
이 우리 각질이 또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시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암은 그 시계를 벗어나는 세포들이 끝도 한도 없이 자라면서 또 어딘가로 혈류를 따라서 떠돌아가거나 아니면 임파관을 따라서 떠돌아가서 나의 중요한 장기를 얘가 어느 순간에 망가뜨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죽는 거지. 유방에 암 생겼다고 절대 죽지 않아요. 그렇잖아. 유방 없다고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녀석이 내 폐라든지 내 뭐 머리라든지 혹은 나의 중요한 내 생명을 관장하는 어떤 장기에 가갖고 얘가 내 생명의 장기를 망가뜨릴 때 결국 사람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소적으로 병이 있을 때랑 이제 전이가 있거나 전신적으로 있을 때는 치료가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뭐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보여드렸던 뭐 항체 약물 복합체인데 이게 항체거든요. 항체는 Y자로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항암제들을 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들이 이제 앞으로 막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약은 무한히 많이 개발될 거고 약은 이제 계속해서 좋아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약들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정말 스페셜한 데이인 거죠. 그 스페셜한 데이가 안 오는 게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더 좋은 날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너무 극강의 맞춤 치료나 극강의 최신약을 우리가 계속 필요로 할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그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연연해 하시지 말고 이제 본인이 받은 여러 가지 치료들에서 그냥 실패가 없으면 그냥 그걸로 되게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더 좀 새로운 뭔가 삶의 어떤 더 좋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삶을 이제 향해서 나아가는 게 저는 나을 것 같고 이제 뭐 이런 진짜 복잡한 여러 가지가 필요할 때는 그때는 정말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냥 이제 다시 마무리는 치료제들은 너무나 계속해서 계속 이제 좋아지고 또 되게 맞춰서 많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설령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이게 자꾸 시간을 끌다 보면 해결책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시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